자, 오늘이 2019년 12월 31일이죠. 2019년의 마지막 날인데, 물론 이제 음력으로 세려고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 잠깐만요. 어이씨, 2019년 연말 결산하려고 그러다가 집태워 말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2019년입니다. 2019년의 끝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 한 달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요즘은 다 양력으로 하니까 우리도 양력을 따릅시다. 2019년의 달마시안 TV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인간처럼 게임을 엄청나게 했고, 교육방송으로도 이것저것 많이 했었었는데, 오늘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죠. 일단 블랙 플래그,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를 제가 작년 12월 말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27일인가 28일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새해에 이어서 쭉 했으니까 요거를 시작으로 본다 그러면 어쌔신 크리드 4 이어서 그 다음에 4의 외전 기억인 이제 프리덤 크라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스토리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어쌔신 크리드 로그를 연이어서 플레이했었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어쌔신 크리드는 다 명작이죠, 그죠? 저는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이런 유비식 게임들이 저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했습니다. 와치독스도 했었었는데, 와치독스는 1하고 2가 있고 3인가 아무튼 최근에 또 신작이 나온다고 하는데, 곧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2에 비해서 이제 1이 훨씬 명작이었고, 1이고 왜 완결을 못했냐, 아무튼 1을 그때 당시에 신년에 플레이했었고, 요건 이제 1에 딸려오는 부대 미션들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와치독스는 할 게 많았죠. 체스 퍼즐이나 아니면 뭐 포커나 아니면 캐시런 이런 것들이 할 게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배드블러드는 와치독스 1의 확장팩이었고요. 그 누구더라? 티본이었나? 그 아저씨로 하는 거였는데 그걸로도 재밌게 했었고요. 와치독스 2는 와치독스 1의 확장팩인데, 속편인데, 2는 1만큼 재밌진 않았어요. 1은 되게 어둡고 그리고 우울한 분위기를 되게 잘 살렸었거든. 근데 2는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게 좀 그랬어요. 2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가볍습니다. 가볍고 까불까불거려요. 그게 1부터 먼저 플레이한 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 자체만으로 뭐 재미가 있다 없다를 논하려고 그러면 2도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끝까지 하죠, 그죠? 그 이후에 유니티 했었고요. 유니티하고 유니티 확장팩인 데드 킹즈 했었고, 유니티는 최적화나 버그 같은 걸로 많이 욕을 먹었는데 지금 하면은 할만한 게임이에요. 유니티가 앞쪽에 나온 로그나 아니면 프리덤 크라이 같은 게임보다 게임하고 조금 뭔가 조작감이나 그런 게 달라서 위화감이 좀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유니티는 역사적인 파리를 최대한 잘 구현해서 그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오르내렸었습니다. 요거는 정현씨하고 박정현이라고 제 시청자분하고 같이 했던 방송이었고요. 데드스페이스 3 방송 자체는 예전에 했었었는데, 요때 코업으로, 그러니까 2인용으로 같이 플레이하면서 엔딩을 봤었습니다. 100명 단위로 원래 특집 방송 이런 걸 하는데, 근데 뭐 거리가 있으면 하고 거리가 없으면 안 해요. 자, 신디케이트는 유니티 이후에 나온 속편인데요. 어쌔신 크리드가 점점 더 이제 스토리를 질질 끄면서 그러니까 스토리를 질질 끄면서 이상해지는 와중의 시리즈였죠. 물론 스토리를 안 보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다만 유니티하고 신디케이트가 비슷한데요. 저는 유니티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었기 때문에 신디케이트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그랬어요. 잭 더 리퍼는 신디케이트의 확장팩이었고요. 뭔가 좀 그랬습니다. 뭐예요? 이 뭐냐? 블랙 플래그 있죠. 블랙 플래그가 되게 재밌었었는데, 블랙 플래그가 배 타고 다니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었는데, 그런 요소가
없어가지고 신디케이트나 유니티는 그게 좀 깝깝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재미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기억상.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아노 1404의 베네치아를 내가 이때 했었나?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옛날에 했었던 것 같고, 그 이전에였나? 작년, 그 뭐 2018년에 했던 것 같고, 베네치아 시나리오, 베니스라고 보통 하는데, 베니스 시나리오는 이제 요때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재밌었죠. 그 아노 시나리오들을 다 깨놓은 거는 해외에는 잘 모르겠고요. 국내에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공략 같은 걸 보시려고 그러면 아마 한 번쯤 보시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아노 1800이 나와가지고 그게 또 재밌었죠. 1404고 1804에도 이 뭐 2080인가 그 다음에 뭐 2205년인가 아무튼 그것도 있는데, 근데 그건 제가 아직 안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 이것도 재밌었어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을 그 다음에 했었었는데, 신디케이트, 그러니까 유니티 신디케이트로 쭉 이어지던 전통적인 어쌔신 크리드하고 오리진이 많이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었어요. 오리진은 조금 더 RPG에 가까워졌습니다. RPG 말 그대로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그런 게임에 가까워졌고, 물론 이제 육성 요소나 그런 거는 앞쪽 다른 게임들에도 있었었는데, 그 육성 요소들이 연속성 있게 쭉 이어지는 게임은 내 생각엔 오리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오리진 이후에 나온 오디세이도 메나 이제 오리진하고 비슷한 부류의 게임이라고 들었고, 오리진보다 오디세이가 훨씬 낫다고 들었는데, 저는 뭐 일단 오리진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오디세이는 곧 할 예정이에요. 오리진까지 안 했기 때문에 오리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감추어진 존재들하고 파라오의 저주 둘 다 이제 오리진의 확장팩인데 둘 다 되게 괜찮았었습니다. 아무튼 오리진을 기점으로 해서 어쌔신 크리드의 구작 팬들하고 신작 팬들의 정서가 좀 나뉘어요. 왜냐하면 이전 시리즈하고 요 이후 시리즈가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작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작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신작이 좀 더 게임으로서는 재밌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디스커버리 투어는 그 누굴 죽이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임적 요소를 제외하고 역사적인 설명들만 만들어가지고 유비소프트에서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오리진의 배경이 그 카이사르가 이제 이집트로 올 때쯤이니까, 그쯤이니까 그때 혹은 이제 그 이전 시대의 이집트 역사들을 이 게임 내에서 그 설명 듣고 이제 경험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스탠드얼론으로 따로 팔기도 하고요. 되게 괜찮습니다. 되게 괜찮아요.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작한다는 걸 빼면. 그래서 한 번쯤 역사에 그때 이집트 게이들한테 관심이 많은 분들은 사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재밌을 겁니다. 로마 토토로 2는 제가 옛날에 방송을 많이 했었었는데, 마사이 실리는 사막 부족이죠. 사막 부족들은 제가 DLC가 나중에 따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올 초에 아마 김범수가 후원해줘서, 저한테 시청자입니다. 김범수가 후원해줘서 아마 방송을 했을 겁니다. 사막왕국 중에 제일 어렵다는 마사이 실리로 했었었는데, 이게 누미디아거든요. 누미디아. 저는 재밌게 했었습니다. 분열된 제국도 마찬가지로 그 나중에 나왔던 DLC였어요. 로마 토토로 2. 이거는 따로 아예 독립된 캠페인이었고요. 3세기의 위기 중에 로마 제국이 팔미라 제국, 그 다음에 팔미라 왕국, 그 다음에 테트리쿠스의 그 갈리아 제국,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원래 로마, 그렇게 세 개로 분열됐을 시기를 다루고 있고요. 아우렐리아누스가 역사적으로는 요 세 개 로마를 다 통일하는데, 그때 이제 각 세력들로 플레이해 볼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요것도 나름대로 아틸라 도타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다만 도시를 태우거나 그런 기능은 없었습니다. 저는 알란족이죠. 알란이, 그 다음에 로마는 아우렐리아누스,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팔미라 왕국, 그 다음에 칼레도네스, 얘들은 그 켈트족입니다. 켈트족. 그리고 마르코만니, 요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요 이후에는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를 제가 다시 했던 모양이에요. 갈리아로브 했었네.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는 제가 옛날에 했던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는요, 그거였거든. 그 뭐냐, 보통 난이도로 진행했었었는데, 이렇게 2부라고 붙어있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어렵게 난이도로 플레이했던 걸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것도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보통 난이도는 쉬운데요, 가장 어렵게는 되게 어렵습니다. 요령이 없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해 했던 것 중에 요게 3월달일 겁니다. 여기 3월달일 건데 올해 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과 그 이제 떨거지 시리즈들을 전부 다 있었어요. 요게 원본 시리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원본, 에라시아의 붕 원본이고요. 그리고 요 이후에 여기 다 끝난 다음에 아마겟돈 블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섀도우 오브 데스, 요게 전부 다 확장팩이거든요. 이 캠페인이 되게 많아가지고, 물론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는 되게 재밌는 게임이고 저보다는 실력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유튜브 중에는 이즈렌인가 아즈렌인가 아무튼 그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그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를 되게 잘하고, 그리고 방송도 많이 하는 편이니까, 많이 하니까 그 공략이나 그런 걸 보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걸 찾는 분들은 고분 방송을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제 방송은 뭐 저는 그냥 재밌게 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나처럼 못하는 사람도 달마시안 TV처럼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더라도 어쨌건 엔딩을 볼 수 있겠더라,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은, 생각하고 보시면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 그리고 요때였나? 이게 잠깐만요, 이게 올해였나? 요게 2019년 3월 20일이었구나. 그 철학산책이라는 방송을 제가 처음 했었어요. 3월 말이었네요. 이게 철학산책이라는 방송을 처음 했었었는데, 동양철학책을 보고, 주로 동양철학책에 지금까지는 철학책을 보고 이제 그걸 해설해주는 그런 방송을 했었었는데, 지금 장자 4편을 시작으로 해서 또 뭐뭐 했었지? 장자 4편, 맹자, 논어, 그거 뭐냐, 한비자 읽고, 그 다음에 논어 읽고 있지 지금. 근데 한비자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고요, 맹자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장자 4편을 제일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 생각은 좀 다른가 봅니다. 장자 4편은 잘 안 보더라고요. 공화정의 부흥도 로마 토터로 2에 따로 독립된 확장팩인데, 요거는 언제냐면은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시기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아직 통일하지 못했을 때고, 아직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 근처에 있는 좀 많은 세력일 때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타라스 요거는 그 남부의 헬라 세력이고, 이올레이는 저기 어디 섬 지역에 있는 새끼들이고, 삼뇽은 누군지 아실 거고, 그죠? 세노네스는 켈트족이고, 타르퀴니아는 로마의 그겁니다. 타르퀴니아는 로마의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에트루리아 계열 민족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요. 난이도는 좀 있는데 그래도 할만한 그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공화정의 부흥 공략, 뭐 캠페인 공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캠페인 공략이라고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참고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따로 있죠, 지금 띠둘러져 있는 거 있죠, 철학산책 이런 거 말고는,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그렇긴 하구나. 전부 다 이제 안두부가 저한테 그려준 겁니다. 그려주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이제 명서가 해준 건데, 그러니까 안두부 이거 그 썸네일을 보시고 썸네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안두부한테 그 검색하면 나오니까 따로 문의를 해보시면 안두부가 여러분한테도 썸네일을 족빠지게 아마 그려줄 겁니다. 요즘 그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랑 같은데 많이 일거리를 주세요. 여기 끝나고 나서 웨놈 토타로 2를 했던 것 같네. 소빈번 좌하번. 요거는 소빈번은 이제 그 외바마 새끼고, 그 다음에 좌하는 사가번이죠. 사가번. 그 다음에 도쿠가와, 그 다음에 도진 이 새끼는 뭐더라, 시마즈구나. 이렇게 웨놈 토타로 2를 잠깐 했었고, 나폴레옹 토타로를 요때 했었나? 이게 아니구나. 옛날에 나폴레옹 토타로 했었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위스 요런 애들 있죠, 샤르데나 요런 애들은 원래 나폴레옹 토타로에서 플레이할 수 없는 세력들이 있어요. 토타로를 깔아보시면 메인 픽션들은 플레이할 수 있고요, 메인 픽션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마이너 픽션이라 그러는 것들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통 소국이라 그러죠. 소국 마이너 팩션이라 그러죠. 그런 소국들 플레이를 했었었는데 했던 게 이제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샤르데나, 에스파냐, 그 다음에 바타브는 네덜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에른, 그 다음 오스면 튜르크, 작센, 스베리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었는데 작센하고 스위스가 되게 어렵습니다. 혹시나 이제 나는 나폴레옹 토탈을 되게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와도 두렵지 않다, 그런 분들은 아마 올팩션 팩션을 받아가지고 패치를 받아가지고 요걸로 한번 해보시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작센, 특히 작센 어렵습니다. 스위스도 어렵고요, 작센도 어렵습니다. 미완성 게임 특집은 제가 삼국 토탈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안두부가 저한테 삼국 토탈로 자체를 후원해 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플레이 해본다고, 사실 저는 이제 완성 안 된 게임을 플레이 안 하고 방송 안 하거든요. 플레이 해본다고 그 플레이 하긴 했는데 그냥 왠지 좀 정식 방송 올리긴 내가 기분이 되게 찜찜해가지고 미완성 게임 특집을 만들어놨었어요. 요 방송 보시면 제가 삼국 토탈로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잠깐 플레이했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뭐 다른 미완성 게임들을 만약에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다시 또 여기다 넣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히어로즈 크로니클즈는요,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의 3의 일종의 번외편입니다. 외전입니다. 외전. 타르넘이라는 사람이었나? 타르넘이었나? 아무튼 그 아저씨 한 명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시리즈의 뭐 배경 스토리들이 어떻게 쭉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캠페인인데, 사실상 3하고 그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뭐 3의 확장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크로니클즈는 총 캠페인이 8개인가 있고요. 저는 방송을 다 했었습니다. 저는 의무감으로 방송을 하니까 재밌게 재미있었나? 아무튼 했었고, 요때 철학산책을 맹자를 했었군요. 맹자는 사람들이 재밌게 보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보십시오. 크로니클즈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올해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디아블로2 있죠. 예전에 제가 소설리스트로 그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노말에서 이제 헬까지 쭉 다 깨는 거를 방송을 하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흥미가 생겨서 아마존, 그 다음 어쌔신, 네크로맨서 등등 모든 직업으로 아무튼 다 한번 노말에서 헬까지 달려보는 걸 방송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아마존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은 아이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 아무튼 모든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깼으니까, 다시 한번 헤드를 다 깼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틀넷으로 하나 있고요. 싱글로 했었습니다. 싱글로. 배틀넷으로 하니까 이제 렉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홍 기자의 5분 부산 경제는 홍윤 씨하고 같이 잠깐 했던 건데, 홍윤 씨가 그때 아침 라디오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도와드린다고, 말 좀 버벅거리지 말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라고 이제 그냥 연습시켜준다고 했던 건데, 그걸로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근데 라디오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산 지역 분들은 아마 아침에 국도 새벽에 일어나시면 그때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 방송 보는 분들 중에도 잠깐 이제 들었던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부산 외 다른 방송으로는 들을 수 없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방송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 지금 동윤 씨는 비주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주류가 돼야 되는데. 보드랜드 1을 내가 히트했었구나. 보드랜드는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죠. 썸네일은 최근에 완성돼가지고 올렸었고, 이것도 물론 안두부가 그랬었고, 보드랜드는 정신 나간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뭐 총 쏘고 뭐 루팅하고 그 다음 파밍하고 그런 게임인데, 디아블로2하고 비슷한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게임 안에 스토리나 아니면 진행 요소나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난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되게 재밌게 했으니까. 지금은 2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리시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최근에 3도 나왔었죠. 3는 전 안 했거든. 3도 나와가지고 1은 여러분한테 좀 많이 오래된 게임이고 비주류적인 게임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저는 1을 제일 재밌게 했고요. 2도 되게 재밌게 했고, 프리시퀄은 좀 억지로 만든 그런 티가 많이 났었어요.
스토리도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다만 이제 클랩 트랩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난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해보시면 재밌게 하실 겁니다. 저는 1하고 2를 제일 재밌게 했으니까 1, 2 중심으로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둠 요거는 안두부가 저한테 혼내줬었습니다. 둠 요거는 2016년작이고요. 갑자기 안두부가 미쳤는지 막 게임을 저한테 보내기 시작했는데, 요 게임을 시작으로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하고 스토리 이해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때려잡으면 되고 뭐 그런 게임이에요. 다만 진행이 좀 빨라서, 게임 진행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거나 그런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처음에 적응하시거나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화 다시 보기도 올해 내가 시작했었나? 잠깐만요. 영화 다시 보기를 내가 시작한 게 2018년 3월 4일이구나.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드래곤 에이지 2하고 인퀴지션은 제가 사놓고 한동안 안 했던 건데, 올해 마찬가지로 했었고요. 둘 다 재밌는 게임입니다. 괜찮아요. 드래곤 에이지는 여러분 아시듯 되게 괜찮은 게임이고, 인퀴지션은 기존의 드래곤 에이지의 일종의 일방향 직선에서 벗어나가지고 일종의 오픈월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원래 만들던 바이오웨어 새끼들이 이제 오픈월드 만들던 그런 회사가 아니라가지고 경험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심스2는 옛날에 방송을 했다가 버그 때문에 게임을 날렸었어요. 그때 다시 했던 겁니다. 요거는 2부라고 붙어있는 거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 아틀라 토타로에서 사막왕국은 원래 제가 탄우로 했었었는데 라음으로 한 번 더 했었습니다. 라음은 처음부터 사산왕조하고 전쟁을 하게 돼서 좀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미디블2도 몇 개 더 했었고요. 미디블2에 특히 이제 확장팩에 여러 개 더 했었습니다. 마자르, 헝가리 했었고, 교황령으로 했었고, 그리고 킹덤즈의 크루세이저 캠페인에 베네치아로 했었고, 유목민족 있죠, 그죠? 유목민족으로 나온 새끼들 베네치아 했었고, 그 다음에 몽골로 했었고요. 그리고 반란군으로도 깼었어요. 반란군. 그리고 킹덤즈의 튜토닉에도 반란군으로도 깼었고요. 요것도 아마 국내에는 저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국내에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재밌게 보실 거예요. 보실 분들은 재밌게 보실 겁니다. 브리타니아는 예전에 반란군으로 제가 깼었고, 아메리카즈는 이번에 반란군으로 못 깼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김범수는 깼다는데 김범수가 어떻게 깼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샤르마뉴의 시대에 이제 머시아 왕국으로 한 번 더 플레이 했었고요. 예전에 안 했던 건데 그냥 뭔가 허전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놈들로는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 했었습니다. 쉽게 했었고. 안녕하세요.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배트맨 아캄 시티 나올 텐데, 요 게임들은 전부 다 누가 보내준 거냐면 에픽게임즈에서 풀인 겁니다. 에픽게임즈에서 저한테 이제 마음을 담아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후원받았다, 선물했다 그런 표현은 안 썼는데, 어쨌거나 요 시리즈 배트맨 아캄 시리즈하고 레고 시리즈 있죠. 그걸 에픽게임즈에서 이제 사용자 불린다고 사람들한테 막 뿌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생전 접점이 없는 DC 게임을 받아가지고 막 이런 뭐 배트맨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게임을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게임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스틱스 같은 거 하고 나서 든 생각은, 아, 배트맨은 되게 위대한 게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스토리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 예를 들면 나쁜 놈들 보면 왜 여러분 암 걸리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요 하면 되게 깝깝할 겁니다. 배트맨은 강박증 환자라서 사람들을 못 죽여요. 못 쥐패는데 아무튼 못 죽입니다. 그게 진짜 깝깝할 겁니다. 잡았던 놈 또 나오고 잡았던 놈 또 나오고 그러면 빡치는 거죠. 워해머는 관심 없어요. 워해머는 난 판타지 그런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아마 할 게임이 없어지면 한번 손대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요때 철학산책 맹자가 끝나고 한비자를 읽었었는데, 한비자는 뭐 국내 유튜브에는 찾아보시면 검색해보시면은 이것저것 사람들이 많이 해놨어요. 근데 뭐
철학에 관련한 유튜브라고 해봤자 전부 다 이제 찌라시 아니면 쓰레기 아니면 낭설 아니면 자기 일기장 그런 거를 옮겨놓은 게 대부분이라 가지고 여러분이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셨을 거거나 혹은 이제 그런 걸 좋다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원전을 한번 읽어본다는 취지 아래 읽었었습니다. 한비자가 생각보다 엄청 길더라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는데 어쨌거나 올해 했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리타니아의 왕자도 이번에 그걸 했었죠. 제가 맨날 욕했었었는데 사가 이거는 쓰레기다라고 맨날 욕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쓰레기였다. 실제로 해보니까 많이 완성이 좀 덜 된 게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만 더 이상 완성이 덜 됐지만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에서 더 이상 이제 사가를 패치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때서야 했는데, 저는 이제 미데, 그 다음에 노썸브리아, 그 다음에 머시아, 스트라클럿, 그 다음에 수드레아르 이렇게 5나라로 게임을 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토탈하니까 재미는 있죠. 재미가 없으면 그거는 게임이 아니지. 못 만든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게임이긴 하다는 거야. 재미가 있어야죠, 그죠? 해보실 만할 겁니다. 해볼 만한데, 근데 좀 혈압이 많이 오르실 겁니다. 그 브리타니아 사가에서는, 브리타니아 왕조에서는, 유럽의 남의 왕자에서는 그 소도시들 있죠. 소거점들을 점령할 때는 수비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점령할 수 있거든요. 주둔군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는 주력 군대가 없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속이 터지실 겁니다. 성격 급한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삼국지 하세요. 그리고 일본 서기도 요때쯤 끝났나요? 아니면 요때 내가 시작을 했었나? 시작 자체는 제가 보니까 2018년 8월 26일에 있었죠. 끝을 아마 요때 했던 것 같은데, 뭐 일본 서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역사 시리즈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뭘 했냐면은 고구려분기, 삼국사기를 읽었죠. 삼국사기 지금도 읽고 있죠, 그죠? 그건 이따 얘기하죠. 아캄시티는, 예, 아까 아캄 어사일럼하고 이제 아캄 어사일럼의 후속작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에다가 이제 넣어두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이맨 했었어요. 이번에 올해 레이맨을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즈음에 했다가요,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방송을 안 했었었는데, 그냥 때려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 친구 명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썸네일에 띠 있죠. 띠, 검은 띠, 요거 만들어주는 그 명서가 한번 레이맨 해볼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력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자 위치를 혼자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 한 몇 년 정도 잡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자력으로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위치 찾는 거는 공략을 보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해보고 나서 느낀 거는 사람이 못할 게임 같은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은 대체로 이제 원래 실제 성과 혹은 실제 일의 사건 규모에 비해서 많이 부풀려져서 돌아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에 대한 평가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안 돼요. 주로 이제 십덕들이 그걸 많이 부풀려서 퍼뜨리죠. 레이맨 1은 사람들이 깰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주 못 깰 게임 아니에요. 좀 어렵긴 한데, 최근에 했던 이제 오늘 끝냈던 컵헤드가 레이맨하고 비슷해요. 좀 느낌이. 요즘은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 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컵헤드는 내 생각엔 레이맨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레이맨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도 레이맨 1은 그 고그나 아니면 유비소프트도, 유플레이도 그렇고 파는 곳이 많으니까 찾아서 해보시면은 좋으시겠습니다. 자, 일본 서기가 끝나고 나서 역사 시리즈는 저는 삼국사기를 읽고 있는데 고구려본기는 지금은 다 읽었죠, 그죠? 지금 백제본기 읽고 있고요. 바로 어제 제가 백제본기의 제3인가? 그래서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요렇게 읽었었거든요. 고구려본기하고 백제본기는 그 삼국사기 시리즈는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봐요. 지금까지 삼국사기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읽지 않고 많이 비판한 경우가 많았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읽고 나서는 김부식이가 존나 사료가 없었는데 그거를
되게 비참하게 구걸해서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책을 하나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가지로 많이 아쉬운 게 많은 사서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자, 스틱스는 요거는 안두부가 추천했습니다. 혼내준 건 아닙니다. 마스터 오브 섀도우 요게 1편이거든요 1편은 안두부가 추천해줬고요, 제가 사서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게임이었어요.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암살 잠입 게임으로는 좀 못 맞는 게임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는 거는 게임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는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버그 때문에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런 스카이림 같은 그런 졸작이 아니라는 거고, 못 만들거나 그런 게임이라는 거는 좀 게임의 재미를 따지려고 그러기에는 스틱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게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안두부한테 불평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안두부한테 미안하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도 이때쯤 시작을 했어요. 제가 2를 옛날에 컬렉터즈 에디션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나온 결정판이나 HD 리마스터로는 안 하고요. 그거는 게임을 안 하고요. 옛날 판으로 플레이했는데 나름대로 할만했는데, 다만 이제 그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 같은 그런 게임들에는 훨씬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게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좋아하는 분들은 꼭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를 해보세요.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가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정말 괜찮은 게임이에요. 아무튼 모든 면에서 저는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에 비해서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글쓰기 척거리면 아실 거고, 양파는 멀쩡히 지금도 살아있고요. 지금은 저희 고양이가 늘었어요. 고양이 그 멍멍이하고 강아지라는 고양이가 새로 생겼거든요. 지금 3마리가 뒤에서 깽판 치고 있는데, 이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고, 논어는 지금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논어를 하면 많이 볼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틱스 샤도우 오브 다크니스, 요거는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끝났던 게임인데 스틱스 1편의 후속작입니다. 일종의 스틱스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보다는 훨씬 나아졌고요. 다만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해요. 게임을 어쌔신 크리드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어쌔신 크리드에 비하면 엄청 많이 모자라고, 특히 이제 암살을 하는 다양성이 많이 부족해요. 암살 상황에 대한 다양성, 제압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하고 편의성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아주 좋게 얘기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요거는 안두부가 후원해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진전쟁 폴 오브 사무라이로 제가 이제 대마 부중번하고 강산번 2개를 했었죠. 그죠? 대마 부중번은 여러분이 아는 그 대마도고요. 스시마 있죠. 그죠? 강산번은 오카야마라는 놈들인데 얘는 좀 어려웠다. 백제본기는 최근에 읽고 있는 역사 시리즈고요. 컵헤드는 바로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아까 엔딩을 봤었는데 아까 총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밌는 게임입니다. 재밌는 게임인데 볼륨이 좀 작고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레이맨보다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맨은 생명이 제한되어 있고요. 컵헤드는 도전 기회는 무한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맨이 좀 더 어렵습니다. 내 생각에. 근데 컵헤드는 또 뭐 레이맨에 비해서 또 가벼운 마음으로, 생명 제한이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컵헤드 좋아요. 자, 아무튼 요거는 방송했던 거고 진짜 결산을 좀 하자면은 볼까요? 분석 한번 볼까? 최근 지난 1년 걸 한번 볼까요? 지난 365일 동안 저는 1208달러를 벌었니? 구독자는 640명이 늘었고요. 지금 그래서 구독자가 3300명인가? 좀 넘었을걸?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뭘 보면 이게 좀 도움이 될까? 잠깐만요. 재생 목록 이게 1년간의 통계거든요. 지난 1년간은 이게 왜 이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가. 잠깐만요. 지난 1년간에는 제 채널로 요건 들어온 그러니까 들어온 경로에 대한 그거라고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검색으로
34.6% 들어오고, 그 다음 재생 목록 페이지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추천 영상이 12%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구글 서치로 들어온 사람이 제일 많네요. 나베르도 있고. 토렌트 왈, 이거는 뭐지? 난 이런 데 안 올렸는데. 추천 동영상은요, 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 뜨는 영상들 있잖아. 거기다가 내 채널 영상들이 얼마나 추천되는지 그런 건데, 요런 걸 보시고 저한테 많이 왔다 그러네요. 인문학 노마드, 이건 뭔지 모르겠다. 제 채널에서 제 걸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외부 채널에서 제 걸로 들어오는 사람도 좀 있다. 그런 걸 그렇게 알 수 있고, 다만 이제 보시면 대부분 외부 채널에서 추천되는 거는 사기 같은 있잖아. 그런 역사 쪽의 영상에서 달매지안 TV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서 특히 이제 영상 중에서는, 특정 영상 중에서는 어떤 게 많았냐면은 진시황 봉기 있죠. 사기 진시황 봉기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요즘은 좀 그 사람들 유입이 많이 줄었던데, 한동안 11월 12월 달 내내, 아마 12월 달 중순까지도 한동안 그게 엄청 많아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그 시청 시간으로 정렬했을 때 그 영상이 항상 압도적으로 1등이었었어요. 지금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재생 목록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남들이 제 거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은 1년 통계인데 심시티를 제일 많이 보셨네. 4개월 전 보시고, 이거는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재생 목록은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되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재생 목록으로 정리를 잘 해 놓으니까 아마 제 걸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검색인데요, 검색도 재밌죠. 1년간의 검색인데 심시티4가 되게 많네요. 심시티4가 제일 많고, 웜즈, 삼국지 있고요. 화식열전, 이거는 화식열전은 그겁니다. 사기 열전 중에 각지의 특산품들을 정리해 놓은, 경제 상황이나 그런 걸 정리해 놓은 열전이 있어요. 그걸 화식열전이라 그러는데, 그거 찾아서 들어온 분들이 많았다. 준빈이 많고요. 강요가 왜 이렇게 많지? 뭐 이렇게 할렐루야. 안호 찾아서 들어온 분들도 좀 있네요. 이렇게 쭉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서기도 있네. 반갑네 이거는. 그리고 보자, 또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시청시간 기준인데요. 이거는 시청시간 기준으로 이제 1년 동안의 통계인데, 지금 보면은 진시황 봉기가 압도적이죠. 이게 그 뭐 어떤 게임 압도적입니다. 보시면은 노출수도 압도적이고, 노출 클릭률은 뭐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네. 조회수도 압도적이고, 그리고 평균 시청 지속시간이 54분입니다. 54분. 이 영상을 55분 동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역사 쪽 영상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아무튼 그 진시황 봉기, 진봉기, 그다음 공자세가, 열전, 그다음에 뭐 열전 본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반 정도가 시티 스카이라인 아는데 그 새끼 그거 계속 패치 내던데, DLC 내고. 그래서 역사 쪽 영상들을 많이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삼국지도 그렇고, 위지, 그 다음에 일본서기도 그렇고 많이 보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은 좀 편집자 같은 걸 하나 구해가지고 역사 쪽에다가 올인하는 게 더 맞는 걸지도 모릅니다. 게임 같은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역사 쪽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렇구요. 시청자층 남성 92.7, 92.2%. 여성 이렇게 많네?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98%까지 올라갈 때도 있던데. 아무튼 지금 92.2%니까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의미 없는 통계고, 시청 연령대를 보면 의외로 25에서 34세 정도의 이제 인원이 제일 많아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의외로. 나는 이제 6, 70 먹은 틀리낀 아저씨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20, 30대가 많더라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이 공유돼 가는 거 있잖아. 공유돼서 가는 거, 공유돼서 어딘가로 가는 거는 카카오 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건 아저씨들이 역사 영상 같은 걸 많이 가져간다는 의미죠. 혹시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서 그런 게 있다는 걸 보신 그 제 영상이 있다는 걸 보신 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수익은 여러분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저는 좆도 없어요. 그런 거. 이게 12월인데 여기 한 2, 3일 빠진 거니까 총합하면 한 110달러에서 112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11월 122달러, 10월 111달러, 9월 110달러, 110달러가 매나? 8월 80, 7월 80, 6월 90, 90, 90, 100, 90, 90이니까 사실은 한 달 수입이 따진다 그러면 대략 한 10만원, 12만원 정도 되는 거죠. 12만원, 10만원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거 가지고는 수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택도 없지. 물론 예전에 내가 한 달에 막 3천원이 들어가지고, 한 달에 3만원이 들어가지고 3달 기다려야지 10만원 채워서 이제 수익이 들어온다 라고 그랬으면 그럴 때보다는 많이 늘긴 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이라 그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익 월급이 지금 4, 50만 되잖아요. 공익 월급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채널입니다. 이거는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잘 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전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어쨌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 싶어서 진행하고 있긴 한데, 뭐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대박 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 이거는 대박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박 날 것 같으면 연금 10만원 들어오는 게 크게 나겠죠, 그죠?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대박 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 선정적으로 하시고 썸네일에 병신 같은 여러분 얼굴 넣으시고요. 병신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병신 같은 여러분의 얼굴을 넣으시고, 그리고 막 충격, 막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충격,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아니면 이명박, 아니면 한나라당, 자유당, 이런 표현들 썸네일에 많이 넣으시고, 문어 이런 거 있잖아. 문어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 의혹, 막 사실인가? 아니 뭐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 제목처럼 그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또 긴 영상들 말고요, 짧은 영상들 위주로 올리시고, 그리고 역사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제 예를 들면 원전이나 1차 사료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뭡니까, 짜투리 상식들이 있죠. 야사들 이런 거 섞어가지고, 예를 들면 유방은 왜 이렇게 이름이 야한가요? 그런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드시면 대박 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근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족같아서 하기 싫더라고. 내가 씨발 지금까지 공부하고 그런 가오가 있지, 씨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런 짓은 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다. 자, 니들은 해라. 난 안 하겠다. 아무튼 요거는 근데 1년간의 통계고요. 최근 한 달간의 통계 그런 것도 한번 볼까? 그것도 재밌잖아. 지금 아니면 그런 거 언제 보여드리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검색 있죠. 검색에서 지난 28일로 이제 검색 이걸 바꾸면요. 그러니까 검색 이걸 바꾸면 심시티가 많구나. 심시티, 삼국지 9, 심시티, 준비니 이런 게 있고, 28일에 90일로 할까? 그래도 심시티가 제일 많네요. 심시티 4는 내가 만들어 놓고 평생 우려먹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별도 얘기인데요. 다른 얘기인데, 제 영상 중에 이제 기적의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엡실론 델타 논법을 검색을 하면은 여기 많이 올라갔네, 순위가. 문과도 쉽게 배우는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문과기 때문에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요 말은. 요게 왜 기적의 영상이냐면은 좋아요가 42개예요 좋아요가 42개 누를 동안에 싫어요가 하나도 없어. 조회수가 2800번밖에 안돼, 2800회밖에 안되는데, 근데 좋아요가 42개고요 싫어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유튜브에는요 온갖 정신병자들이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비추천을 줘요.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요를 준다고. 근데 이 영상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난 되게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 신학기가 돼서 이제 몇 달 있으면 신학기가 돼가지고 그 아마 이제 신입생들이 많이 요런 것 때문에 좌절할 텐데 이과 쪽 사람들이 그 보시고 많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글쓰기 첫걸음 방송을 제가 한동안 많이 했었잖아. 글쓰기 첫걸음. 근데 글쓰기 첫걸음 요즘 글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방송의 수를 제가 줄이거나 하고 그 자리에다가 제가 수학 강의를 넣을까 싶어요. 이번에 신학기 시작하는 거기도 하니까 예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자료 가지고 이제 교양수학 같은 거 강의를 좀 만들어서 올려놓을까 싶어요. 그것도 역사처럼 아마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2019년 말고 2019년 지났으니까 2020년에 예정돼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과라서 수학 잘 못하는데, 저 지금 전공 철학이잖아, 그지? 여러분 문과보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과인데 저보다 아마 못하면은 그거는 좀 부끄러워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제 채널은 아니긴 한데요. 제 채널은 아니긴 한데 저한테 이제 패드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항상 제가 요분이 선물해준 패드로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뭐 되게 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됩니다. 잘 안되니까 여러분이 가끔 가셔서 가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좀 이 양반이 섬세가지고 내가 이제 비꼬면 싫어할 거고, 새끼들이 왜 깽판이야 자꾸. 그 여러분이 싫어하실 거고, 그 이분이 싫어하실 거고, 아무튼 가서 가끔 봐주시거나 응원해 주시거나, 아저씨 빨리 이제 결혼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거나,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저분 항상 그 상시 시청자는 많지만 근데 이제 구독자가 늘질 않더라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2019년은 아무튼 그래서 요런 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300명이고 아마 내년 2020년의 시청자는 3,400명이 아니구나, 4,000명을 찍거나 아니면 5,000명 이상이 되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람입니다. 성장해가는 걸 보는 것도 즐겁잖아요, 그죠? 양파가 살이 쪄가지고 점점 뒤룩뒤룩 쪄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있듯이 이런게 커나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아마 더 이상 방송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따 그러면 아마 이따 캐츠 리뷰하는 걸로 있을 것 같고, 게임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자, 연말인데 즐겁게 보내시고 막년에 잘 하시고, 술 먹고 집 앞에 꼬라박지 마시고, 여자한테 자각 걸지 마시고, 미투 당하지 마시고, 자 그러십시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